네, 이렇게 지금 전원이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리드 이게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바로 내연기관이 엔진이 구동이 안 돼서, 하지만 지금 보시면 네, 켜진 겁니다. 바로 보시죠. 네. 그 E-모터 36kW짜리가 하나 있고, 거기 바로 옆에 하이볼테이지 스타트 제너레이터가 15kW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근데 15kW는 하이브리드의 메인 모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건 그냥 바깥으로 빼줘야 되고 36kW가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천천히 보실까요? 네. 가솔린 1.6짜리 가솔린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범퍼, 네, F1 레이싱에서 도안을 한 그런 범퍼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네, 르노코리아에서 만든 스포티한 범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지금 일렉트릭 오렌지라고 해서 메인 색상이에요. 이 차에만, 이 하이브리드만 들어가는 컬러를 갖고 있어요. 도로에서 돋보이는 컬러 색상이죠. 네, 짙은 오렌지 컬러로 도색이 잘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안에도 이렇게 보시면 도트만, 예, 도트만 사이즈로 볼륨감 있게, 이쪽에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되게 탄탄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도 네, 이 정도로 네,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차가 사이즈가 작은 차라고 보기에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B세그먼트에 속하는 차량이긴 하지만 여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충분히 뭔가 공간 적재하기도 용이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들은 네, 엉뜨 기능 따로 히팅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 USB 충전 포트 단자가, 포트의 형태는 네, 요 단자고요. 이렇게 컬러가 루프트 톤 처리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구조의 단차를 둬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놨나요. 그리고 선이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네, 선이 상당히 예쁜 그런 차입니다. 이게 무슨 스키드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 여기까지 색상이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듀얼 머플러, 네, 익스테리어 된 형태죠. 네, 머플러 자체는 아래 하단부에, 실제는 리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양쪽으로 익스테리어 형태로 사이드 가니쉬도 이렇게 매트하게 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신발이 되게 크다는 느낌이 들죠. 좌우측의 밸런스도 상당히 잘 맞고요. 그리고 앞에가 코가 길게 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게 상당히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다이나믹 범퍼 부분, 공격적이면서도 밉상하게 빠진 부분들, 컬러가 정말 예쁩니다. 도색의 광, 이런 부분들은 르노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인스파이어도 상당히 도색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우수한 컬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요런 하나하나 요 디테일도 잘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죠. 디테일하게 정중앙부의 센터 포지션도 아주 잘 맞춰져 있습니다. 네, 그 탈리스만의 디자인, 그 다음에 퓨어 비전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너무 단조로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 그래픽 처리 부분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단조롭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테크만의 특징을 좀 더 부각시키는, 뭔가 배지를 더 많이 담는다든지 특화되어 있는 어떤 중앙에 램프를 하나 더 준다든지 이런 것도 볼 텐데, 이 테크 하이브리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스키드, 그 다음에 듀얼 마플러 익스테리어 된 부분들, 네, 요거 외에는 이 리어 램프 자체에서의 차별하는 기존의 인스파이어 내연기관하고 TC260 모델하고 확연하게 다르다는 느낌을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차 문의 소리도 네, 이 정도면은 네, 아주 준수한 네, 광폭 타이어 부분 안에 광폭 타이어 한 요 정도 좀 되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R18인치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15에 55에 R18인치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블랙 색상, 네, 이런 처리 깔끔하게 마감이 좀 되어 있습니다. XM3, 네, 로고의 엠블럼에
이 레터링, 네, 아주 심플하면서도 네, 각진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해서 3이라는 숫자,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너무 둔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가 한 29, 28까지 찍는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터하고의 콜라보레이션의 조화도 상당히 괜찮아요. 주행 안정성, 효율성 아주 좋은. 네, 이렇게 하면 전원이 켜지는 거고 리드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죠. 테크 하이브리드. 이 사이드 가니쉬 같은 경우도 차하고 밸런스가 상당히 잘 맞는 인스파이어 모델의 퀄리티를 이 정도 푹신성이면 아주 다리가 좀 내려갈 수 있도록 여백에 되어 있습니다. 르노가 이런 거 상당히 잘하죠. 깔끔하면서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위에는 3등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SOS 버튼, PM이 있는 이런 와이퍼를 사용합니다. 부분도 퀄리티가 좀 있게 이렇게 색상이랑 위 색상 전혀 다르죠. 아주 광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대조가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이거 신스틸러라고 지금 르노코리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색상이 이 정도 두툼함을 보입니다. 네, 여기 아래도 볼륨감 있게 장거리 주행할 때 이 허리 뒷받침이라든지 아래 받침도 이 정도면 아주 두툼한 거죠. 그럼 제가 해서 리셋을 하고요. 네, 리셋을 했어요. 그래서 트릭 컴퓨터 리셋을 하고 여기 이제 차선 유지 이탈 경보,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협력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직관성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특성을 B 모드로 하게 되면은 주행하면서 회생 제동을 하는 그 개입력이 상당히 많아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플로우를 보시면서 가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에코 모드, 에너지를 최소화 사용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도 엔진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100% 전기로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B모드를 이게 보통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아니면 전기 차량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생제동을 설정을 하면 그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회생제동의 능력이 너무 세게 되면 차가 이제 움찔움찔 거리면서 그만큼 배터리 충전량이 많이 많아지는 이런 형태인데요. 그 부분이 B모드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움찔움찔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배터리에 충전하는 충전량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모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행자가, 운전자가 그거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 움찔거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효율의 연비를 끌어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B모드 회생제동을 했을 경우에 운전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정도로 차가 움찔움찔 거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 기능을 활용하는데 꺼리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줄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차는 제가 계속 지금 B모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찔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X에서 발을 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이질감 있게 확연하게 급속하게 차량의 속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천천히 속도감을 줄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배터리에 지금 충전하는 충전량은 아주 계속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연료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 잘 안 하는데, 정말 이 차는 정말 좋은 연료 효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하이브리드 형태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완전히 배터리 전기차까지 가기에는 좀 못한 그런 효율성이라 이런 것들이 한계성이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그나마 아주 최소화해서 전기차에 정말 가까운 그런 하이브리드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에이더스의 기능, 차선 유지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민첩하게 잘 개입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차가 차선 유지 보조를 개입을 잘 하고 있죠. 900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네, 26.8을 찍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정도 연비를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7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미디어데이 때 연비가 28이나 29 정도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일반 도로를 지금 달리는 상황에서도 27.2 정도를 찍으니까 아주 우수한 연비인 거죠. 29 뭐 이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차량의 경쟁 무대 차량에서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8도로 히터를 켜고 에어 퀄리티를 이렇게 온을 하면 자동적으로 에어 퀄리티 공기청정 순환이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겨울철에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여름철에 반드시 필요한 엉뜨와 그다음에 통풍, 두 가지 다 지원을 합니다.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에 중요한 옵션이죠. 최종적으로 22.5를 찍었습니다. 많이 들어오죠? 지금 비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행을 하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충전량이 많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은 이제 엔진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다시 충전이 되죠. 연세대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차가 되게 경쾌해요. 그러니까 마치 폭스바겐 골프의 어떤 그런 느낌도 살짝 들면서 정말 리듬을 잘 타는 그런 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리듬을 타기도 하고, 또 되게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바뀔 줄도 알고 되게 빠릿빠릿한 그런 속도감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충전량이 극대화되면서 충전을 쫙 뽑아주는, 엑셀에서 발을 뗀과 동시에 지금 주행 모드는 EV 모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강제로 주행을 EV 모드 선택해도 되지만 누르지 않는다고 해서 EV 모드가 되지 않는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주행할 수 있는 상태가 EV가 되면 자동으로 정지하고 모터로만 달릴 수 있도록 셋업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네, 현재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주행을 할 때, 또 주행할 때 주행 안전 보조 모듈을 장착 기능이 아주 잘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조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뽑아내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매번 들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내연기관 들어오는 사운드 음이 좀 들리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달려있는 모델인데 당연히 엔진 구동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들어오느냐, 귀에 거슬리냐, 뭐 이 차이인데, 워낙 이거 호불호가 있는 개인차가 심한 부분이어서 이걸 딱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행 웬만하면 도심에서도 계속 EV로 주행하려고 하는 이런 니즈가 아주 상당히 강한 차다. 네, 그건 아주 확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오늘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연비주행 그리고 하부에 대한 어떤 세팅감, 이런 주행 조향감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듦새라고 그러죠? 이게 만듦새가 깔끔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설계한 라인이라든지 단차 이런 20부터 부분들이 구성의 방식이라든지 응답 속도 이런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버튼을 약간 좀 고급화를 지향해 두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건 스포츠 모드 상황이고요. 이거는 에코, 이건 마이센스. 아직도 지금 처음 주행해서 오늘 했던 상황하고 좀 동일하죠. 네, 역시 90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지금 계속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연비는 보시는 것처럼 22.6을 가리키고 있네요. 아주 옆에 폴러가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연비에 대한 선수는 XM3 이테크, 아주 우수한 연비를 갖고 있는 그런 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